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문위원 구일호입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자분들 또 창업자분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박수성 대표님 모시고 그 궁금함을 한 번에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듣는 예비 창업자분들, 창업자분들 뭐 투자 너무 관심 많으시잖아요. 또 대표님께서는 또 많은 기업들도 투자 유치를 하셨고 많은 투자 도움을 주셨는데 실제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창업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현테크 파트너스의 박수성 대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창업가들이나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 노력과 필요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사업 자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과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투자 받는 노하우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본인의 열정을 다해서 기업을 운영하실 때 많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선행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또 투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궁극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자금 조달의 방법은 투자와 차입으로 나눌 수 있겠고, 투자는 자본금의 증가 또는 자본금의 전입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차입은 은행이나 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유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의 유치의 형태에는 자본금의 증가나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계정별로 보게 되면 자본 계정과 부채 계정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본 계정은 보통주 그리고 종류 주식 등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고요. 소위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투자 유치라는 것이 자본금의 증가를 얘기합니다. 보통주로 투자하게 되거나 또는 상환, 전환, 우선주 등의 여러 종류 주식 등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투자 유치의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부채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CB라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은 부채로서 이자와 일정한 기간 이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채와 같은 성질의 투자가 있겠고요. 신주이수권부 산채나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차입이나 또는 투자 유치의 자금 조달 방안이 되지만, 여기에서 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또는 투자나 그 차입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방법들은 기관들이 여신 심사를 하거나 또는 투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신 심사와 투자 심사에서의 판단 기준들은 여신 심사일 경우에, 즉 차입을 할 경우에는 차입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이나 담보력 등을 먼저 보게 되고요. 투자의 심사, 즉 자본 계정의 증가나 그런 투자가 될 때는 미래 가치나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받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대급부로 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차입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주식 지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투자를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자금의 용도와 또 조달 방법들이 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기업의 그 성장 사이클을 보게 되면 먼저 개발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가 있고, 창업을 하고, 그리고 창업한 기업들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또는 사업을 운영을 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생존기, 그리고 그 일정한 시점이 지난 이후에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여지는 급성장기 또는 도약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르면 그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고, 때로는 시장이 이제 쇠퇴해져서 기업이 그 성장 속도가 점점 감소되어지거나 규모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조기 성숙기 또는 쇠퇴기를 거치게 되는 것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창업을 준비하고 또 그 창업을 하거나 또는 초기의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 자금의 조달의 방법들이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 투자자들 또는 기관들로부터 투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자금들이 본인의 자금 또는 지인들, 친인척 등을 통해서 자본금 형태 또는 차입의 형태로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뭐 본인 같은 경우에 뭐 퇴직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했다면 퇴직금도 본인의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사업이 준비가 되어지면 창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창업하면서 들어가는 등기 비용들이나 또는 연구개발비, 그리고 홍보하거나 사무실 비용 등, 또 직기 비품, 생산 설비 등 이런 창업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들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결국 투자 받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관들보다는 자기 개인이나 또는 지인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를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엔젤 투자자들, 그리고 은행 차입, 그리고 기보나 신보 등 여러 정책 자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 주는 창업 R&D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이 되면 회사를 더 운영을 하게 되고, 또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서 마케팅이나 홍보 비용들이 더 필요하게 되고, 또 생산 자금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는 생산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량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생산 설비를 증설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자금들은 사실 개인들이 다 감당하기는 다소 규모가 큰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또는 기보 이런 보증 등을 통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또는 엔젤 투자자 등, 또 사업의 그 전망이 더 밝다고 하면 벤처 캐피탈 등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고 이 회사들이 잘 진행이 되면 이제 뭐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큰 비용들이 필요한데, 이때는 금융기관들 중에 뭐 VC라든지 뭐 IB,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회사의 뭐 그 자본금의 증자에 참여하게 되고, 증권회사 등에서도 회사를 IPO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뭐 창업기에는 보통 창업하기 이전에 여러 엔젤들이나 또는 초기 투자자들한테는 그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꿀 같은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약 한 5천만 원 선에서 창업 시기까지는 엔젤들이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창업으로부터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는 기간 동안에 사업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약 1억에서 한 3억 정도, 또 그 이상의 자금들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금 규모가 이렇게 스텝을 거쳐가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은 초기 설립 자본금의 규모 때문에, 지분의 관계 때문에 금액들이 갑자기 커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한꺼번에 큰 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분의 경영권의 방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자금을 일시에 받는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기업들이 그렇게 평가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기업의 성장 단계가 지금 막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기, 창업기, 생존기, 그리고 급성장기, 그리고 조기 성숙기, 쇠퇴기 또는 재성장기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때마다 회사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기 때는 창업자는 시장 기회나 고객 욕구, 그리고 경쟁 제품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유망한 사업 기회로 발굴하고 또 사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제품화하는 그 기간입니다. 시장성이나 수익성이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평가나 반응을 또 통한 검증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반응이 좋으면 시제품을 개발하고 성능과 고객 반응을 테스트해서 창업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또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약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다는 것은 기업을 조직하고 또 제품을 개발하고 조기 수익 모델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을 말하고요. 제품 서비스에 따라서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기간이 약 1년보다 길거나 그보다 짧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소비되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 개인 것이 아니라 여러 직원들과 동료들, 시장에 있는 여러 고객들이 나의 동료이고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더 좋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이제 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필요한 자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성장하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들,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또 설비들을 증설하는 그 기간들이 결국은 자금의 수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특별히 생존하는 기간이다 또는 성장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이 시점에서 자금들을 제때 수혈하지 받지 못하면 결국은 회사가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소위 얘기하는 밸리 오브 데스, 죽음의 계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와 자금에 대한 계획들, 치밀한 사업 계획들을 잘 수립하시고 추진하여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는데 이 단계별에 따라서 투자해주는 그 투자자들은 어떨까? 어떤 분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하기 전까지 또는 창업한 지 한 1년 이내, 2년, 3년 그 정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소위 얘기하는 엔젤 투자자들입니다. 엔젤 투자자는 전문 엔젤과 적격 엔젤, 개인 투자 조합, 일반 개인들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엔젤들이 투자하고 또 엔젤 투자 매칭 펀드로부터 투자 금액의 최대 2.5배수 추가 유치가 가능하고 그런 엔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처럼 복잡한 프로세스가 아닌 엔젤 본인의 판단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초기 사업가들은 이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또 투자자들은 창업 초기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 엑셀러레이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터는 2019년 이후 위상이 상승되고 있고 2020년 8월 달 시행되는 벤처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벤처 투자 조합 결성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현재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육성 정책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엑셀레이터들의 투자가 향후에 많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엑셀레이터들은 여러 전문 분야의 기업 성장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전문 멘토단들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설비나 또는 공간들을 제공하므로 초기 기업들이 투자받고 또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에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부터 유래된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팁스 운영사들을 선정하고 이 운영사들이 기술성이나 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투자하는 최소 단위로 투자를 해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초기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필요한 자금들을 충분히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여러 VC들이나 또 기관 투자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초기 기업으로서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금액을 투자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엔젤 투자자나 또는 엑셀레이터 그리고 정책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업 기업들이나 창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이 있습니다. 기보나 신보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여러 창업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개발자금이나 연구개발자금이나 또는 성공 공유형 대출 등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정책 자금들을 지원받는 것도 초기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증연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보나 기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보증 지원 기업에 대해서 이후 성장성과 잠재력을 중간 평가해서 투자까지 진행하기도 하고요. 주요 마일스톤 달성이나 호재 발생 시에 회사의 성장세를 인지하도록 여러 가지로 알리는 것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 연계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성장 공유형 대출이라고 해서 중진공에서 하는 것인데요. 대출과 투자 수요를 결합한 대출인데 CB나 또는 BW를 인수하거나 이걸 통해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가 성장해 나갔을 때 IPO가 가시화된다거나 성장성이 분명히 눈에 가시화됐을 때 투자했던 그 자금들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투자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IPO까지 진행하게 되면 그때의 투자자들은 벤처캐피탈이나 또는 신기술 금융회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기 단계에서 전문 투자 기관들로서는 자산운용사나 PEF, 증권사, 은행 등을 통해서 큰 자금들을 투자받게 되는데 이때는 이때 이 단계에 투자 받는 기업들은 뭐 프리 IPO 단계에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기업들이 주로 받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 같은 업종 또는 전략적으로 좋은 사업 방향을 찾고 있는 큰 대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을 통해서 자기들과 핏이 맞는 또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전략적 투자자,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또는 기업들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기업들을 합병하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해주고 그 기업들이 잘 운영이 되는지를 판단해보고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기업에 내 기업이라는 욕심보다는 이 기업을 더 성장시켜서 빠른 속도의 성장을 시켜서 좋은 기업으로 만들고 많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략적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